기자가 이런 자리에 서면은 안 되는 건데 저는 보도를 하는 사람이지 이런 발표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 문제를 4년간 취재해 오는 과정에 어떤 연구자들이 터무니없이 데이터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보면서 계속 취재를 해왔고 그것이 이제 4년 정도로 이어져 왔던 그 결과물들인데 이것이 제 개인의 어떤 보도 같으면은 이런 자리까지 설 필요가 없는데요. 그게 김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김포 건물대리의 문제는 시작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1월 4일 날 대구세에 사는 김의균이라는 분이 이런 외가리 한 마리를 가지고 환경오염에 의해서 폐사가 됐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이거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다가 의뢰를 했고 여기서 최종 진단이 나오기로는 세균성 간질염이다 이렇게 판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 외가리 한 마리가 주물공장 옆에 주민들 암공포가 되고 김포가 암공포지구로 포획가 돼가 있고 농작물도 오염이 돼 있으며 죽음의 공포가 두려운 마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김포저들은 지금까지 탐사보도를 많이 해왔더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데이터가 부풀려졌고 인하대와 환경정의가 서로 간 데이터를 공유를 하기도 하고 오염도를 조작하는 것을 보도를 해오는 과정에 인하대 임종환 교수와 환경정의 김몽철 사무처장으로부터 언론중재에 해고되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간 불려다녔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사건 조정은 불성립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조정 신청은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다. 보통 그 언론에 대해서 시민들이 중재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대부분 합의를 해줍니다. 어떤 합의를 하냐면은 정정 보도를 해줘라.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거의 90%가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언론중재위원들이 조정에 적합하지 않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 사실 이거는 그들이 제기한 언론중재가 이유가 없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임종환 씨하고 임종환 씨가 건물대리 용역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환경정의 그분들이 다시 지난해 4월달에 저를 검찰에 고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간 검찰 조사가 계속 있었더랬어요. 인천지검 그리고 서울고등검찰청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은 1심, 2심, 3심이 있는데요. 어떤 검찰에다가 어떤 조사를 의뢰하게 되면은 지방검찰, 고등검찰 그리고 그래도 억울한 게 안 풀리면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것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혐의가 없다. 근데 이분이 환경정의에서 혐의가 10개, 인하대에서 혐의가 10개, 총 20개 혐의로 제가 조사를 받았던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시간이 많이 끌었던 거는 조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아주 많이 끌었더랬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조사는 조작이라는 부분에서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제 이분들이 고등검찰청까지 지고 난 뒤에 서울고등법원에다가 재정신청을 했죠. 참고로 이분들은 변호사가 2분이었고 저는 저 혼자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검사가 판단한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고 불기소 처분을 수용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각시킨다. 이게
오늘 1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를 부풀렸다든지 아니면은 조작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네들은 나를 고발을 했고 검사는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기각시킨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죠.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의 건물들이 문제가 이렇게 오기까지는 두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의 단체는 환경정의라는 환경단체고요. 인하대 산학협력단이라는 연구단체입니다. 바깥에서 보면은 이 두 단체는 각각 다른 단체로 보이지만은 실제 안에 들어가고 나면은 한 단체입니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그 외가리부터 이제 쭉 시작돼가지고요. 그 김의균 씨가 동국대 안현승 교수한테 자기가 진료를 받으면서 김포의 환경역학 조사를 해달라 하고 요구를 하고 김포시에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국대 산학협력단하고 김포시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2013년도 6월 27일 날 김포시하고 동국대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의가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그때 유영록 시장님이죠. 그 7월 3일부터 그 이제 김포시장에게 간담회를 요청을 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막 요구를 하고 시위도 하죠. 그때 시청 앞에 시위가 아주 많았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동국대하고 계약한 것을 해제하고 인하대하고 수의 계획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치단체가 어떤 특정 대학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학이 문제가 없어요. 어떤 계약을 파기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치단체가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계약을 폐지시키고 다른 단체와 계약을 맺는다는 거는 이거는 정상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상식이 어긋나는 거죠. 공정거래에도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정리하자면은 이렇습니다. 6월 27일 날 동국대하고 계약을 합니다. 김포시가. 그런데 계약 6일 만에 변경 요구를 받고 이 용역업체 등 재선정 등 4가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일 날 동국대학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1개월 만에 이제 계약이 완전히 파기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8월 6일 날 주민대표 간담회를 실시하는데 이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김포시에는 환경국장 등 2명이 참여했고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김의균은 주민 맞습니다. 근데 인하대 임종환 교수 이 사람 주민 아닙니다. 환경정의 김홍철 이 사람 주민 아닙니다. 주민이 아닌 사람이 주민이라고 하고 김포시하고 협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걸 주장했냐면은 자 인하대로 용역을 체결해 달라. 그 동국대하고 버리고 그리고 2단계 용역도 인하대로 해달라. 그리고 이제 조사 범위를 이렇게 확대해달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민간공동대책위원회. 이분들이 민간공동대책위원회를 줄차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시국장들 쭉 하고 여기에 주민대책위원회 김의균 씨가 있죠. 그리고 인하대학교 임정환 교수, 노동환경연구소장 임상혁, 환경정의 김홍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용역을 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용역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주민공동대책위원회의 대책위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 이게서 다 좌지우지하죠. 거의 대책위원회가 이분들한테 장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임상혁이라는 사람은 김포시 건물대리 문제에서 아주 운영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 조작했습니다. 이 조작했던 사람이 요게 전문가에서 김포시 부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한 부위원장이 됩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국장들, 과장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부위원장이 되고 임종환 씨가 전문가가 되고 김봉철 씨가 바깥에서 시위하고 이래가지고 민간공동대책위원회가 아주 작살난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김포시는 을이 되고 용역업자는 갑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부풀리고 그
저 데이터를 조작하는 과정에 이렇게 뒤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에도 김포시청에 계시는 그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깥에서는 시위하고 언론에서는 매일 분들이 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임종환 씨하고 환경정의하고의 관계입니다. 이 당시 임종환 씨는 이게 환경정의의 자기들 조직표입니다. 여기 보면은 임종환이 있고요. 이게 법정이사하면서 집행위원장입니다. 제가 큰 글씨로 써놨습니다. 자, 환경정의하고 인하대는 다른 조직처럼 보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은 환경정의와 임종환은 한 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은 김홍철입니다. 이 김홍철 씨가 어떤 일을 했냐고 보면은 전국 언론에다가 보도자료를 무지하게 뿌려댔습니다. 참으로 고맙게도 저한테도 왔습니다. 무지하게 왔습니다. 저는 어렵지 않게 그 자료를 먹을 수가 있었죠. 그게 이겁니다. 예. 이게 전국 기자들한테 매일 뿌리진 겁니다. 그러면 기자들은 그걸 받고 그진 의심할 여지 없이 써는 거죠. 방송 찍고. 그래서 다시 그 공격이 김포시로 다시 돌아오고 공무원 정신 못 차리고 시민들 정신 없고 농산물 팔려나갔던 게 되돌아오고 이런 게 반복되어 왔던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 김포시가 계약을 그래도 체결하는데 시간이 약간 걸렸겠죠. 이제 국회로 달려갑니다. 국회로 달려가는데 2014년 5월 9일입니다. 주체는 환경정의였고 노동환경연구소 이 사람들은 다 김포시하고 나중에 용역계약을 맺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특히 화가 나는 거는 자기 동네도 아니면서 이 은수미 지금 성남시장입니다. 내가 지금 이 공적인 자리가 아니면 요걸 한 바가지 해주고 싶어요. 이 은수미가 굉장히 끊임없이 간일을 합니다. 간일을 하고 이 사람들이 백그라운드를 대줘요. 그래서 또한 이 사람들은 은수미를 믿고 이런 일도 막 벌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좌장이 누구냐? 이 토론회를 사회를 사람은 임상혁입니다. 노동환경연구소장이면서 김포시 공동민간대책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주재 발표는 임종환 씨가 했습니다. 김포시 민간공동위원회 전문가위원입니다. 김홍철 주재 발표합니다. 김포시 민간공동위원회 환경 관련 단체 다 민간공동대책위원 중에 자기의 이익이 있는 사람들만 다 국회로 가가지고 국회 방송 중앙방송 다 불러놓고 김포 건물대리가 이렇게 됐다 하고 난리 벌거지를 칩니다. 토론자로 누가 나왔냐? 김의균 씨가 나왔습니다. 이용건 노동환경연구소 부소장입니다. 이래 나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김포 건물대리가 이재경입니다 하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리고 그건 또 방송 나가고 방송은 다시 김포시로 돌아오고 악순환이 반복됐던 겁니다. 민간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책을 세우라고 만들었던 거지 이렇게 나가서 이전을 하라고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민간공동대책위원도 어떤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김홍철, 임종환 이런 사람들이 김포시에다가 막 요구를 해가지고 어거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날 김포시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국회 토론회 다음날 5월 20일 날 김포시하고 1억 9,200만 원,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수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하대 임종환 교수가 착수기를 제출하면서 부족하다. 계약금이 너무 적다. 도대체 어떤 용역업자가 용역기관한테 야 용역하는 돈 적다. 돈 더 내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우리 입찰을 해도 10% 20% 깎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포시는 1,200만 원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결국 2억 400만 원으로서 김포시는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더 망가지게 되죠. 자, 용역 계약을 한 날이 5월 20일인데요. 3일 뒤에 JTBC가, 이건 JTBC뿐만 아닙니다. 전국 원래 다 그랬고, 표본적으로 그냥 가져온 겁니다. 5월 23일 날
이윤근은 5월 20일 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연구팀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노동환경연구소 부소장. 이윤근이가 JTBC 방송국 어떻게 말했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를 큰 글자로 만들어 봤습니다. 작물들의 중금속 오염도 상당히 염려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시하고 계약을 했어요. 시하고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방송에 나와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작물이 위험하다. 농작물이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용역비가 적으니까 돈 더 내놔라고 기부시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연구를 시작한 사람 아닙니다. 여기에 이윤근이라고 나와 있죠. 노동환경연구소 부소장. 이거는 그 용역업체가 시장님 앞으로 우리 연구진은 이렇습니다 하고 제출한 명단입니다. 요 명단 이외의 사람은 이 연구에 절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참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뒤에 이제 여기에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체 212개 시료 가운데 138개의 시료를 박수경이라는 여자하고 지연택이라는 운전기사가 채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양시료 107개 전체를 요 두 사람이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곽수균과 지임택이라는 이름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김포시 건물들이 연구 용역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과업지시설하고 김포시가 인하대하고 맺을 때 서로 했던 계약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안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업수행 과정에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이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감독한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가업 수행자는 가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가업에 대한 사항을 외부에 노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그 과학적 데이터는 용역이 끝난 후에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 데이터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데이터가 어떤 검증이 가능하냐 여부를 다 판단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각서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인하대는 김포시에다가 서류를 이렇게 제출합니다. 보안각서, 참여자 면허수첩. 이건 나중에 들어보면 이거 뻥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하대는 김포시와 맺은 그 보안각서나 가업지시서를 위반했고 그 뒤에 보면 말씀드리겠는데요. 위반했고 철저하게 용역기관은 갑이 됐고 김포시는 을이 됐던 겁니다. 자 이제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쭉 하다가 얘네들이 김포시에다가 자 중간 발표를 하자, 중간 보고를 하자고 이제 요구를 막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김포시는 구제역도 있었고 그래서 좀 미루자.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 지금 하자. 약속한 날짜에 하라. 그렇게 요구하면서 이런 보도를 전국에다가 뿌리게 되게 됩니다. 무법천지 김포시. 이게 3월 12일입니다. 뭐 환경부도 조지고 다 조집니다. 뭐 피해가 크고 오염도가 높고 그래서 김포시는 무법천지다. 지금도 똑같은 보도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서 김포시가 이런 보도에 감당이 되겠습니까? 저는 감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중간 보고라는 것은 비공개로 진행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용역은 결과가 나와야지만 검증을 하는데 더군다나 중간 보고는 외부 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관행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환경정의는 3월 17일 날 이게 용역 보고 중간 보고하기 하루 전일 겁니다. 전국 언론에다가 관심을 부탁드린다. 중간 보고한다. 그래서 상당한 파일까지 넣어가지고
이게 파일 이름이 이렇습니다. 김포 건물들이 이런 환경역학 조사 중간보고 일정 알림. 이래서 전국 기자들이 그 당시 김포 시민회관에서 열렸거든요.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방송, 신문. 그 당시 또 그 전에 오염됐다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날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임종환 교수가 2004년도부터 11년까지 표준화 암 발생비를 비교해 보니까 표준화 암 발생비는 2.33배, 폐암은 5.12배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자들은 디비지는 거죠. 우리 같은 기자들은 이런 데이터 보면은 디비지입니다. 뭐 김포가 폐암이 5배래. 굉장히 보도하기 땡기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발표한 날 김포시는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사전 조율 없이 중간 결과값을 발표하느냐 하고 항의를 했고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언론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건배 박사는 민간공동대책위원회의 가장 중립적인 분이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이 계셨고요. 이분이 실내 방송을 통해서 최종 확정되지 않은 자료임을 들어가지고 기자들에게 보도 자제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김포시 소속인 이진민 의원과 권호준 의원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과 없는 언론 보도로 지역이 죽음의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 조사의 객관성과 조사 방법론, 조사 결과 등을 공개 등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눈을 수술해가 좀 불편하신데 어제 제가 권호준 의원을 좀 오시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요 당시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전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 있었던 사람이 훨씬 더 현장감이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보고회가 끝나고 난 뒤에 환경정의는 다시 전국 언론에다가 이거를 뿌리게 됩니다. 여기 기자분 몇 분 와 계신데 한번 제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는데요. 이제 중간 보고의 종료 시간은 12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발송 시간은 오후 2시 2분이에요. 1시간 반 조금 되죠. 김포시 시민회관에서 중간 보고를 끝내고 환경정의가 있는 마포구 성산동까지 가려면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식사 시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모든 사항을 종합 정리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뿌린다는 것은 이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보통 기자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촉박한 시간에. 근데 그때 나왔던 표준화 암 발생비, 소화기암, 사중구배 이런 것들이 문자화 돼가지고 전국으로 뿌리지게 되는 겁니다. 또 전국 기자들은 또 난리 났죠. 이에 대해서 환경정의는 이렇게 저한테 해명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자기들이 뿌린 게 아니라 김포시 공보실에서 뿌린 거다. 제가 김포시 공보실에다가 확인을 해봤어요. 우리한테 그런 보도자료 준 적이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김포시가 유출한 적이 있냐? 없다. 이런 판단을 받은 적도 있죠. 보도자료가 뿌려지고 난 뒤에 이것도 여러 신문이 똑같았습니다. 전국 언론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이제 전국에 뿌려졌습니다. 김포 건물들이 중금속 범법. 임종환 연구원은 이렇게 해보니까 전체 암은 2.33배, 폐암 5.12배, 위암 2.43배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 밑에 있던 거를,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로 땡 올린 겁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회를 하고 난 뒤에 김포시 건물들에는 중금속 범벅이 된 동네가 됐고, 따라서 김포시도 오염된 동네가 이제 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제가 부산 가면은 우리 친척들이 그래요. 암동네에 왜 사냐? 부산 좋은데 와서 같이 살지. 이런 얘기 합니다. 지금도 어디 가면 김포살 하면 안 팔릴걸요. 자, 이들은 다시 또 국회로 갑니다. 참 갑니다, 이분들. 자, 4월 2일 날 국회로 갑니다. 그때도 이때는 김경엽
의원이 또 참여하고요. 은수미 의원이 그대로 또 참여합니다. 환경정의. 여기에서 김홍철 씨가 주제 발표를 하는데 김홍철 씨 주제 발표 제목이 뭐냐면은 계획관리지역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 실태와 원인 진단, 개별입지 공장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주민 피해 실태 점검, 계획관리지역 입지 규제 개선 과제 점검, 김포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공교롭게도 지금 민선 7기에서 이거를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환경정의의 요구가 지금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그렇습니다. 이때도 토론자로 김의균하고 임상혁 이 사람들은 민간공동대책위원입니다. 김홍철 씨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공동대책위원입니다. 김포시 안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분이 국회 가가지고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과정에 여기에 토론자로 누가 참여했냐면은 국토연구위원 강호재 씨, 환경부 국토정책관 황의정 사무관, 국토부 도시정책과장 김규현 씨 이런 분들이 공동 토론자로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책을 마련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토론회 내에서 이런 분들 쫙 놓으면은 야 김포가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안 하겠습니까? 그게 정책으로 반영이 안 되겠냐? 이날 그 김홍철 씨는 자기가 만든 자료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가 만든 자료에 죽음의 공포 드리움 마을, 공장에 포위된 마을 암공포 확산 자기 자료에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가 스스로 이걸 인정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국회 토론을 했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김포는 암공포로 가득한 동네가 된 거죠. 이에 김포시하고 인하대 측은 좀 갈등을 맺게 됩니다. 인하대 측 자료에 문제가 있다. 아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은 인하대에서 교차 분석을 했는데요. 교차 분석 이제 그 전문가 회의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교차 분석을 한 것 중에 그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검증하자. 근데 평균을 내보니까 우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하대는 평균으로 안 된다. 그래서 막 요구하면서 시간이 쭉 지나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거는 인하대가 김포시에 보고한 자료예요. 전문가 회의 결론을 해가지고 각 조사 지점별 두 기관의 분석 결과의 평균값을 최종 분석 데이터로 사용하기로 한다. 해놓고 이게 불리하니까 다시 뒤집은 겁니다. 평균값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이제 쭉 끌었죠. 12월 달에 다시 또 국회로 갑니다. 사람들은. 예, 다시 국회로 갑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또 은수미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김포시 환경역학조사 압력을 중단해야 한다 하면서 김포시에 압력을 넣은 겁니다. 이게 이제 임종환 교수의 입장을 은수미 의원이 동조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인하대학원은 잔금 처리가 끝나고 용역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외부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러면은 인하대가 어떻게 이걸 조작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통 영국 이제 그 어떤 그 환경 오염과 관계해가지고 어떤 측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면 토양 관련 전문기관이 하게 돼가 있고요. 토양 관련 전문기관이 토양 시료 채취, 이거 토양 전문기관이 하란 얘기죠. 신부된 기술요원이 하여야 한다. 보통 그 학계에서나 어떤 보고된 데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토양 오염에서 어떤 검정 과정에서 오차가 있다면은 분석 과정에서 오차는 20% 미만이랍니다. 제일 중요한 80%가 시료 채취 과정에서 오차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환경 문제는 시료 채취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하고 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툴 때 임종환 교수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임종환 교수한테 당신은 토양 관련 전문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얘기하니까 임종환 교수의 답변이었습니다. 환경역학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반드시 토양 분석 전문기관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분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다. 공정시험법을 따르고 엄격한 정도관리, 이 정도관리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뒤도 계속 나오거든요.
정도 관리를 수행해서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건 충분하기 때문이다. 정도 관리를 엄격하게 수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했어요. 자기는 정도 관리를 받고 있다. 정도 관리가 뭐냐면은 전국의 환경 측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2년에 한 번씩 인적, 기술적 자원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정 장비가 제대로 돌아가느냐, 검사 요원이 제대로 그만큼 숙련도가 있느냐, 이걸 국립환경과학원이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합격하면은 환경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미달이 되면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도 관리라는 거는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대로 쫙 나와요. 김포대학도 있고요. 김포시 상수도 사업소도 있습니다. 전국에 한 900여 개 돼요. 그래서 정도 관리라는 거는 어떤 신뢰성의 확보 차원이기 때문에 정도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정도 관리 받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또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도 관리에 대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환경 분야 시험 검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18조 3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18조 2에 따라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또 누구든지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 검사한 결과를 1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된다. 아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정도관리를 받은 사람만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이런 보고서에 활용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뒤에 보면은 또 조항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 조항을 쭉 살펴보면은 자기네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법을 만드는 입법 취지가 분석과 측정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갖기 위한 것이 이 법의 입법 취지라고 볼 때 그리고 전국에 900여 개나 되는 측정기관들이 정도검사를 받고 있는 걸로 볼 때 이것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무자격자로 보는 겁니다. 지금 인하대와 노동환경연구소는 결과적으로 무자격자가 김포 건물대리 문제를 지금까지 용역도 했고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게 국립환경과학원 사이트입니다. 누구나 접근이 다 가능한 겁니다. 인하대 작업환경의학과 검색 내용 없습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검색 내용 없습니다. 저한테 뻥을 쳤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정도검사만 받으면은 되고 다른 공정시험 부분 안 받아도 된다.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네들은 정도검사를 안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김포시는 죄송합니다만 김포시 관계자들도 있는데 김포시는 무자격자한테 2억 이상의 용역을 준 겁니다. 물론 당시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인하대로부터 이제 하청을 받은 게 노동환경연구소입니다. 노동환경연구소가 실효 채취도 하고 그리고 측정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아르바이트 공개 모집을 합니다. 2014년 10월부터 4개월간 분석시도 전 처리를 하는 여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2014년 10월부터 1월까지. 이때 대부분의 시료가 채취가 됩니다. 보통 아르바이트가 아까 그랬죠. 연구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만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해가지고 이 연구를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아르바이트가 아까 곽수경이라는 사람하고 저기 운전기사 지연택이 이제 태우고 다니면서 했는데요. 이게 김포시에다가 보고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17번 시료 8월 6일 곽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내가 준 겁니다. 이거 제가 외부 공개되는 게 실명이 안 될까 싶어서 다 땡땡 거 제가 지은 거예요. 곽수경 씨가 17번 시료를 8월 6일 날 채취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10월 달 입사를 했습니다. 28번 시료 8월 6일 날
채취했습니다. 이 사람 10월달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29번과 30번 시료 5월 30일 날 채취했습니다. 32번까지. 그리고 86번 시료 9월 25일 날 채취했습니다. 이 사람 10월달 입사했습니다. 그것도 10월 말 정도. 그럼 이 시료 누가 채취했던 겁니다. 채취를 한 사람은 입사를 하지 않았는데 채취가 됐다고 기부시에 보고된 사람입니다. 이 6개 시료 채취 누가 한 겁니다. 이 뒤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일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노동환경연구원이 자료로서 6건에 대해서는 공문서 조작이라는 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갖다 드러난 사안입니다. 아마 이래서 제가 토론회 요청한 자리에 놓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전체를 보면은 용역계약은 2014년도 5월 20일 날 체결하고 착수보고에는 같은 해 6월 25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5월 30일 날 기프시하고 기프시는 감독기관이지 않습니까? 기프시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하루 만에 57개의 시료를 채취합니다. 사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좀 힘들어요. 하루 만에 57개의 시료를 채취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기프시하고 아무 협의도 없이. 그리고 곽수경하고 지은택은 전체 212개 시료가 하는데 138개 시료를 채취했고, 더군다나 기프시가 오염됐다고는 대부분의 큰 카테고리인 토양시료 107개를 혼자서 다 채취합니다. 자, 연구자 명단에 포함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돌아가지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 만에 107개의 시료, 하루만은 아니죠. 토양시료 107개를 그 사람이 채취합니다. 여러분 신뢰가 하십니까? 자, 이건 명단이고요. 보통 공정시험법 이런 데 보면은 토양시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처럼. 지표토 1, 2cm를 걷어내고 15cm 깊이로 떠낸 후에 층위별로 부피를 유지하라.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진을 갖고 온 거고요. 노동환경연구소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부로 파지도 않았고, 이거는 나중에 시청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확보를 한 건데요. 위에 있는 땅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봉지에 담아간 겁니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초원지 산 66번지, 그들이 초원지 산 66번지에서 채취를 했다 그래서 이거 다음에다가 물어봤어요. 다음에서 물어보니까 검색 결과 없어. 주소가 안 나오는 주소입니다. 이 주소에서 상당한 높은 오염도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제가 알기 쉽게 다시 적어놨는데요. 9월 25일 날 채취된 시료입니다. 초원지리 산 66번지 시료 번호가 97번입니다. 여기 97번 있죠. 5번 시료입니다. 5번 시료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카드뮴 1.38, 구리 5441, 비소 7.6, 납 884.6, 아연 1993.3, 니켈 89. 이게 말이에요. 구리 같은 경우는 흙 1kg을 떴는데 구리가 0.5g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연은 흙 1kg을 삽을 떴더니만 아연이 10g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광산이지 이게 오염지역입니까? 이건 광산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은 아까 그 주소에 안 나오는 지역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에서 주소가 없다고 나온 지역입니다. 초원지 366번지. 그러놓고 이 사람들이 1년 후에 여기 2015년도 이 교차 분석할 때입니다. 교차 분석할 때 자기네들이 측정해서 발표한 자료예요. 카드뮴은 이렇게 떨어지고 구리는 5배가 줄어듭니다. 비소 조금 늘어나고 납 이게 얼마나 줄은 겁니까? 884에서 85로 줄어들면 이게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아연 1000에서 1000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1년 사이에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까? 니켈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이게 보통 상식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건물대리가 작년에는 아연이 1kg에 1000mg이 나왔다가 1000mg으로 줄어드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주소 또한
초원지 366번지에서 측정을 했고 그 주소는 다음에서 안 나오는 주소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가 딱 한 건 문제가 있다고 그들로부터 지적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언론중재위원들도 두 건이 동시에 심의하는데 저한테 뭐라도 한 건을 잘못을 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걸 받아들여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기사에 카드뮴의 최대치가 2.89인데 2.57로 잘못 표기했다고 제가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종환 교수는 그거는 교차 분석 때인 거고 5.27이 맞다. 요겁니다. 요거. 2.57과 2.89 이걸 자기네들이 내가 잘못 표기했다. 그건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내가 그건 정정해 줄게. 요거 한 건입니다. 4년간의 그 방대한 그 기사를 썼는데 제가 지적받은 거는 요 두 개를 착각했다는 그거 하나였습니다. 최종 보고서에서 임종환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중공수비가 최대 16건이 나왔고요. 국내 문헌에 보고되는 오염지역 결과와 비교하더라도 비슷하거나 훨씬 높은 수준이고요. 니켈, 구리, 납, 아연 등이 높다. 이렇게 최종 보고서에서 보고합니다. 이게 대꽃 면에서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립니다. 시료소가 최소 1개에서 6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단편적인 비교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니켈, 카드뮴, 납, 정확한 오염은 수출력과 노출 경로를 밝히는데 제한이 있고 환경 오염 물질의 폐암, 심장질환, 골다공증 발병 위험도와 기여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래놓고 폐암 발생률 전국에서 전국 평균 5배 하고 이미 언론에 다 뿌려놓은 상황 아닙니까? 이미 김포는 죽음의 땅이 된 상황에서 임종환 교수는 그렇지만 한계는 있다 하고 얘기해요. 보통 연구에서 뒤에 말미에 이거 통상적으로 적는 거 아닙니까? 이게? 표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것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공장지대 요거 세 개만 비교해 볼게요. 2011년도 그 건물대리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김포시 토양 오염도 실태조사 이거는 아마 환경부가 한 걸 겁니다. 그거하고 2012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공단 지역하고 건물대리 토양분석 결과 최대치를 세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카드뮴은 4.0, 이거는 3.2, 2.5. 카드뮴은 오히려 이들보다 적은 거죠. 그리고 구리 233, 135, 이게 5,441 무지하게 올라간 거죠. 비소 7.8, 5.2, 49.9, 납 54, 97, 3,195, 아연 526, 938, 1,993. 이게 그전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봐도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게 거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년의 차이가 둔 것도 아니고 1년 정도, 1년 전 상황인데 그리고 자기네들도 1년 뒤에 교차 분석할 때 이 최대치보다 우리가 10배 이상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보통 그 환경 측정을 할 때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1지역, 2지역, 3지역 이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이 수치 이상 되면은 오염이 됐다. 이 수치하고 아까 그들이 말한 수치를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이 수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 이상인 겁니다. 자, 오염값 2014년도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제 측정됐다고 발표했고요. 이것이 전국 언론에 보도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두두두 떨어졌죠. 그리고 96개 시료 평균값을 내보니까 카드뮴 4, 0.31, 구리 150, 120, 비소 25, 6.6, 납 200, 166, 아연 300, 317, 니켈 100, 85 평균을 내보니까 오염된 1지역으로 농경지로 기준을 해봐도 오염된 게 아연에서 한 17mg 정도 오염된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1차 10개 지역에 대한 1지역 기대치 초과 현황을 보니까 카드뮴 없고, 구리 없고, 비소 없고, 납 없고, 아연 없고, 니켈에서 3군데가 검출되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15개 교차 분석할 때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시 객관적인 것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차 분석할 때입니다. 이 B가 보건환경연구원이거든요. B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건물대리 실을 가지고 교차 분석을 한 겁니다. 이 부분하고 인하대가 한 거를 서로 비교해 보면은 요걸 가지고 서울 지역 텃밭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카드뮴을 측정해 보니까 0.54, 서울 지역 텃밭은 1.89, 구리는 서울이 38.37, 김포는 24.3, 비소는 측정이 안 됐고요. 납은 19.96, 여기는 16.2, 아연 97.73, 여기는 64.5. 오히려 서울 지역 텃밭 평균치보다 건물대리가 더 오염도가 낮지 않습니까? 서울 지역 텃밭은 이번이 어딥니까? 김명수 등 서울시 도시농업지역 토양의 중급속 함량 비교 2011년도에 조사됐던 연구집에서 발췌했던 자료들입니다. 인하대가 자기네들이 측정을 했다고 쭉 데이터를 낸 거를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현장에 가니까 지도를 갖고 갔다가 뭐 조사를 하셔서 또 다른 데로 옮긴 것도 있겠죠. 그러면 옮긴 주소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옮겨진 겁니다. 이렇게 했다가 실제 전체 지점 보니까 이렇게 돼가 있고요. 지목은 논인데, 지목은 논 또는 밭이에요. 근데 논 또는 밭이 공장하고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이라면은, 지목이 논이라면 논의 중심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공장지대에 가까운 곳에서 측정을 해요. 상당 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목은 논인데 1지역의 기준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 현장은 공장지역에 오염도가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어떤 객관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십시오. 대성기계 반여 동남산업 갈대밭 대성기계 주변 창성, 이게 CNA 성현테크업 영전와이어 초원자동차 도로경계 명성산업 도구, 이게 뭐 한두 가지는 이것도 고추밭 이런 것도 아마 여기다 칩시다. 가구점. 그러니까 현실은 그진 다 공장 가장자리에서 측정을, 그들이 측정한 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현실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포시에서 그러니까 어느 측정기관에다가 연구를 의뢰했는데 불금출이 나와가지고 난리를 피운 적이 있죠.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불금출 나오는 사례가 있냐? 이건 환경부 데이터예요. 환경부가 2012년도 이 토양 검사를 실시하는데 이 노란색 치는 게 다 땡땡입니다. 실제 환경부도 이렇게 불금출로 땡땡 처리를 많이 해요. 예. 오염지역, 우려별 지역인데 땡땡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이 환경 분석을 할 때, 참고로 저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원에서 언론했습니다만 제가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보는 좀 있는 편이거든요. 보통 유효 숫자 미만은 땡땡으로 처리합니다. 일반 과학계의 상식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이게 이제 환경부가 발표한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정량 1개 미만은 불금출로 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포시가 조사했던 연구기관에서 불금출 나왔다 그래가지고 임종환 교수는 어떻게 했냐면은, 보통 자연 배경 농도에서도 수치는 측정되는데 도대체 불금출이 어떻게 되냐? 오염 측정을 잘못했고 김포시 사주를 받아가 그들이 조사한 거 아니냐? 해가 또 난리를 폈지 않습니까? 실제 이렇게 불금출이 나오고요. 이 불금출 사례를 한번 보면은 순천대학교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친환경농업센터인데 아까 제가 정도검사를 받고 있느냐 확인해 보니까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검사를 받고 있는 기관이에요.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럼 다 불금질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취재할 당시 2014년도에 게으른농부, 여러분 아시죠? 대구면에 있는 게으른농부. 그 주정민 대표가 자기가 거기에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까 그분의 땅을 다, 오염도 측정을 다 했더라고요. 그 자료를 내가 좀 받아드렸어요. 그 자료를 보면은, 자, 주정민 대표가 의뢰한 피켄코리아, 이것도 정도검사를 받고 있는 단체예요. 국립환경과학원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불금출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 오염치 미만들이에요. 이것이 대구면 송마리, 그리고 대병리, 그죠? 이게 불금출에 전부 다 오염치 미만들이에요. 석정리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신안리, 물론 건물들이 있는 그분이 농토가 없어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감리, 그리고 한울생명과학에도 의뢰를 했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정도검사를 받고 있는 기관들이에요. 건물대리와 바로 인접지역이 오염도가 사실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건물대리에 무슨 담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염지역이 있다 그러면 다른 지역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의뢰했던 거는 물론 주정민 대표가 정도관리 검증기관을 알아서 이걸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기술적이나 인적 기량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업체가 이렇게 오염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보통 일정 미만으로 다 나왔다는 겁니다. 자, 건물대리 문제는 지금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지난 1년간 환경부가 건물대리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쭉 했죠. 그래서 11월 28일 날 정도의 발표가 났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알아보니까 3월 중순쯤 난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환경과에서는 아마 3월 중순도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정보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3월 달에도 넘어갈 것 같아요. 자, 환경부가 2억 원을 들여가지고 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환경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다가 의뢰를 했고요. 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게 이제 이 조직이 검단 쪽에 쓰레기 매립지 쪽에 있는 연구기관이었어요. EHRNC라는 곳에다가 2017년도 12월 31일 날 2억 원의 입찰을 합니다. 근데 그때 조건을 보니까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근데 기술평가를 80%를 했다고 그러는데 환경부가 연구를 의뢰하면서 환경부조차도 국립환경과학은 자기가 만드는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 부분 보니까 정도관리를 쳐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환경부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환경 문제가 된 걸 가지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겠다 하고 맡긴 2억 건에 이르는 용역조차가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정하지 않는 단체가 했고 그것을 80%로 기술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환경정의 대표를 지내신 분이 지금 환경부 장관입니다. 현직 환경부 장관께서 2010년도 정도에 환경정의 대표를 지낸 분이에요. 그 안에서 어떤 모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이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환경 권력이라고 사실 표현도 합니다. 저희 같은 기자가 카메라 하나 들고 여기 있는 기자분들 그럴 겁니다. 건물대리나 김포시 어디든지 공장 많은데 가면 말이에요. 하루에 300만 원 버는 거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버느냐? 공장 앞에서 카메라만 딱 찍으면은 주머니 속에 봉투 하나가 탁 들어와요. 그건 눈만 감으면은 하루에 몇백 버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짓을 안 하거든요.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조차도 영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깥에 물건을 정차한다든지
물론 크게 오염원을 갖고 악의적으로 하는 분이라면은 그거는 우리가 경계하고 막고 처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영세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당장 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봉투가 들어와요. 근데 그런 짓은 사익이 나는 짓이거든요. 저는 이 사람들이 딱 곡고를 해보고요. 좀 오염됐다 싶은 곳에 가가지고 사입이 날라리 기자들이나 하는 그 짓을 지금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뭐 이런 말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구속되면 알 수 없습니다만 환경부조차 이렇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환경부조차 이렇게 했어야 정말 되겠습니까? 자, 저는 끝입니다. 이제 저는 건물들이 문제가 오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염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어떤 정책이나 단속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오염됐다고 하는 그 근거인 기초적인 데이터가 잘못됐다면 그것도 바로잡아야 될 일입니다. 그 데이터를 바로잡지 않고 전국에서 뭐 중국명이 땅 있네, 뭐 기부사는 안 먹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했을까요? 왜? 인하대와 김의균은 왜 했을까요? 이거를? 인하대와 환경정의는 아까 한 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인하대로 들어간 3억 원은 그대로 환경정의로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인하대는 건물대리를 시작해가지고 아까처럼 김부지 전역으로 뭐 용역을 확대하고 싶었던 게 거의 의도였던 것 같아요. 아까 건물대리가 용역비가 3억이었지 않습니까? 여기 시청에서 계시는 환경과 계신 분들 제 말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포시 전역으로 용역을 확대한 건 용역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똑같이 이런 짓으로 언론에 퍼붓고 공격받고 하면 정의 있는 사이에 김포시 늘리고 용역 달라고 하면 용역비가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리고 김의균 씨는 왜 이러냐? 김의균 씨는 제가 추정할 때 거기가 산업단지로 만든다고 지금 시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의균 씨는 그게 산업단지로 만들어지면은 보상대책위원장을 맡을 겁니다. 아무나 뻔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이제 김포시하고 이제 토지 보상비 가지고 막 시도될 거예요. 얼마의 보상비가 거기에 들어갈 줄도 모르고, 그럼 그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또 공정 설립도 못할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을 여기 가지고 한 지역을 작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 땅에 우리 아이도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될 땅인데 그 땅을 이렇게 몹쓸 땅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가지고 계신 신문의 뒷장을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칼자루를 그들이 쥐고 저는 칼날을 잡고 싸웠더랬어요. 4년간. 이제 거꾸로 제가 칼집을 잡고 환경정의하고 임정환 교수가 칼날을 잡게 된 상황이죠. 보통 진짜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은 칼날을 한번 잡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명의 시민과 함께 제가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자, 소송은 먼저 제가 임종환 씨하고 김홍철 씨를 형사적인 문제로 제가 고발할 것이고요. 나는 그게 무고에 해당된다고 봐요. 할 거고, 그리고 인하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하고 환경정의 이사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김포시로부터 가져간 3억 원 돌려받을 겁니다. 그래서 김포시 정부에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농민들 피해 보신 거 다 전수조사해가지고 그것도 소송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적어도 피해받은 농민들한테 돌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송에 저는 변호사 2명을 살려고 그래요. 한 사람은 환경정의, 한 사람은 인하대. 그래서 저희가 한 사람 변호사하면 김포전을해서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명이 2만 원씩 내가지고 그럼 1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변호사 한 명 살 수 있는 거죠.
그 변호사 2명을 사가지고 올 1년간 이제 얘네들부터 뺏겼던 거를 다 받아오려고 그래요.